그만 남편 따라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남편이 한 끔찍한 짓을 일러줬더니 부부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라며 저와 남편을 동료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허무한 저는 경찰을 붙잡고 남편이 무서워서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이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990년대 경찰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을 이렇게 쉽게 여겼었죠.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가 살다 보면 무슨 실수든 할 수 있지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수확 없이 남편과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이는 앞으로 조용히 살겠다며 같이 참아가며 살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손찌검한 거나 바람 피운 건 당신 잘못도 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몰라? 화장도 안 하고 너저분한 꼴로 다니는데 어느 남자가 여자로 보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자고. 같이 노력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 맞은 거랑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내 탓도 있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당신이 불성실하게 일도 안 하고 팽팽 노는 건 누구 책임이지? 그것도 내 탓이라고 핑계 댈 거야? 이 여자가 좋게 넘어가려고 사과까지 했다니 사나이 자존심을 짓밟네? 야, 내가 일 나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접이 힘들어서 그런다고! 네가 용접해봤어? 하루 종일 눈깔이 빠질 듯한 고통을 느껴봤냐고! 그 얘기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용접이 힘들면 다른 일이라도 하면 되잖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주머니나 털어서 술이나 쳐잡섰잖아. 2년 안 되겠네. 네가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지? 이리 와라. 쳐 맞고 정신 차리게 해줄게. 남편은 또다시 손찌검을 하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남겨줬습니다.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팔다리에도 반점 같은 흉터가 여러 개 남겨졌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화투를 치고 다녔답니다. 설마 도박까지 하겠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얼마 뒤 도박장 빚쟁이들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집에 쳐들어온 빚쟁이들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제 남편을 새우잡이로 가져다 팔겠다며 협박을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 통장을 내놨답니다. 그때 그냥 남편이 새우잡이로 끌려가게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지니 겁을 먹은 제가 통장을 내놓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빚쟁이들은 제 통장의 잔고를 보더니 바로 은행으로 저와 남편을 끌고 가더군요. 그래서 전 몇 달 동안 모았던 돈을 도박꾼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하다하다 도박까지 손댄 거야? 방금 갚아낸 빚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새빠지게 몇 달을 공장에서 벌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아이 귀따가워. 그만해라. 나도 지금 기분 엄청 더럽거든. 나보다 기분이 더럽기야 하겠어. 술, 바람, 도박, 손찌검까지 아주 다 갖춘 남자와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신 같은 최악의 남자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제발 나 좀 놔줘. 야, 입 다물어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면 되잖아. 이제까지 다쳐서 갚아주겠다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술만 먹는 사람이 어느 세월에. 돈 갚을 거면 당장 지금 나가서 인력사무소를 돌아봐. 그때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자 소주병을 집어 던지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너 요즘 덜 맞았구나. 서방님이 어디까지 참아줄 거라 생각했니? 넌 매를 버는 재주가 있어. 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드는 걸 보니 맞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거지? 오냐, 니년이 매가 고프다고 하니 내가 채워줘야지. 그럼 시작한다.
그이는 허리띠를 풀더니 바닥에 넘어져 있는 저에게 휘둘렀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바닥에 누운 채 흠씬 두들겨 맞았고 남편은 제 지갑을 털어서 외출을 했답니다. 저는 바닥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고 한참을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싸움으론 잡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멋대로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찌검을 하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제 돈을 빼앗아서 룸사롱에 가고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집 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정말이지 인간 쓰레기를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제 남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 남편과 살다간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혼 서류 꺼내봤자 무시당하고 얻어터질 게 뻔했고 경찰을 불러봤자 부부싸움을 중재하고 퇴장할 게 뻔했으니 가장 현명한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복종하는 척하며 일상을 지냈어요.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놀고 있는 남편에게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주고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남편을 존경할 줄 알게 된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역시 여자는 맞아야 해. 봐봐. 당신 지금 나한테 순종하고 있잖아. 오늘 반찬도 아주 마음에 들어. 고기도 있고 생선에 찌개까지 완벽하다고. 아, 이거 아주 기분 좋구만. 응, 나 정신 차렸어. 여보 많이 들어. 오늘도 식사하고 나갈 거야? 술 약속 있어. 룸사롱에서 여자 끼고 술 먹기로 했다. 왜? 뭐 남자가 룸사롱 가는 게 아직도 싫냐? 아니야.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라고 했잖아. 이해하니까 다녀와. 재밌게 놀다 오라고. 아참, 그 지난번에 사귀던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 헤어진 거야? 아, 그냥 자꾸 기어오르길래 몇 대 패주고 헤어졌지. 아, 여보, 나 앞으로는 집에서 바람 안 피울게. 많이 양보한 거야. 알지? 대신 룸사롱은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그 말 나온 김에 당신 지갑 좀 가져와봐.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룸사롱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와. 저는 돈을 채워둔 지갑을 그이에게 넘겨줬어요. 마지막 뜯기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건네줬답니다. 남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만족했는지 껄껄 웃더군요. 이야, 이 돈이면 양주 가도 되겠는데? 당신 드디어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는구나.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앞으로 계속 순종하는 아내가 될게. 그럼 어서 저녁 먹어. 우리 서방님 술 드시려면 배를 두둑히 채우고 나가셔야지. 이야, 역시 여자는 패야 제맛이구먼. 이렇게 살가운 년이 된 걸 보니 내가 참 잘 길들인 것 같다. 저는 추접스럽게 밥을 처먹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네 놈의 미친 짓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오늘이 마지막 밤인 줄 알아라. 하고 비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지갑을 털어서 도박과 룸사롱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짐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에 침을 퇴 뱉고 말이죠. 택시를 타고 고속터미널로 가서 찾기 힘든 서울로 떠났답니다. 거기에 가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버스에 올랐죠. 멀미가 나서 힘들긴 했지만 도착 후 서울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재밌었고 뽀얀 피부도 아주 신기했답니다. 저도 여기서 털을 잡고 살다 보면 서울 사람들처럼 피부도 하얘지고 돈도 잘 벌어서 쫙 빼입고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여인숙에 장기 투숙을 하기로 하고 방 하나를 잡았고 인력사무소를 돌며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싱사로 일한 걸 인정받아 가구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천이 아닌 나무를 재단하는 공통점이 있어 재밌게 일을 배우며 적응하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 꼬리가 어디서 밟혔는지 모르겠는데 가구 공장에서 퇴근하고 여인숙으로 돌아갔더니 방 안에서 남편이 앉아서 비웃으며 앉아있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어이 마누라, 오랜만에 봤는데 할 말이 겨우 그거야? 난 석 달 동안 당신이 그리워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없어서 화투도 못 치고 룸사롱도 못 가고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서운 놈, 도대체 날 어떻게 찾은 거야? 그게 중요해?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검은 머리 애완견에 불과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받아들일래?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여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빨리 짐 가방 싸.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 당신이랑 다시 한 집에 사느니 그냥 돼지는 게 낫겠어. 차라리 날 끝장내고 꺼져. 이야, 우리 마누라 많이 대담해졌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까불 줄도 알고 말이야. 좋아, 그럼 여기서 1차로 쳐맞고 2차는 우리 집에 가서 맞자. 남편은 여인숙 방문을 잠그고 저를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듯 남편의 손에 잡혀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지옥 같은 장소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이에게 부탁하듯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해줘. 부탁할게. 당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렇게 빌게. 나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야, 집 앞에서 쪽팔리게 뭐하는 짓이야.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어여 와, 좋은 말 할 때. 여보, 나 진짜 안 들어가면 안 돼? 나 혼자 서울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이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놓아줘. 이 여편네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넌 죽는 그날까지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애완견이라고.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벗어나지 못해. 너도 알잖아. 경찰 불러도 소용없고 주변에 도움 요청해도 아무 성과 없는 걸. 여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우리 다시 이 집에 들어가서 물에 칼 실컷 베어가면서 살아보자. 얼른 이리 와. 저는 훌쩍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면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리더군요. 야, 좋은 말로 하는 건 마지막이다. 더는 질질 짜면서 놓아달라고 구걸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리겠어. 알겠어. 따라 들어갈게. 가면 되잖아. 저는 탈출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버텨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 그냥 마음 놓아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저와 남편 앞에 한 청년이 가로막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바로 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곤 발로 사정없이 밟기 시작했답니다. 누군지도 모를 청년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남편을 죽도록 패주더라고요.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누나, 그동안 받은 거 보답하러 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요? 누구세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아닌데, 10년 조금 지나서 내 얼굴 알아보실 텐데. 누나, 저예요. 수호요. 박수호.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랑 채소 팔던 꼬맹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청년의 눈을 마주봤더니 예전에 고사리 손으로 채소를 담아주던 꼬맹이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랐어요. 정말 수호니? 네가 그 꼬맹이 수호란 말이야? 너 몰라보게 많이 컸다. 이렇게 듬직한 청년이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누나, 저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 누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시기가 할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을 때일 거예요. 고아가 돼서 고아원으로 가게 됐고 얼마 뒤엔 운 좋게 부잣집에 입양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유학까지 다녀왔죠. 누나, 저랑 할머니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갚으려 왔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얼굴에 흉터가 많아요. 뭐?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내가 한 거라고는 채소 사드리고 말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인데? 그게 얼마나 큰 줄 모르시나 본데 저와 할머니한텐 자랑거리였어요. 여하튼 대화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자식 더 패줄게요. 누나, 이놈 다시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턴 제가 누나 보호자가 될 테니까. 수호는 쓰러진 남편을 더 심하게 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시원하게 패주던지 제 속이 시원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수호가 부른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와서 남편을 붙잡아 갔습니다. 수호야, 이분들은 누구야? 아, 검사님들이에요. 절 입양해주신 양아버지랑 인맥이 좀 있는 분들이죠. 누나,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누나 찾아다니면서 저런 개차반 남편이랑 결혼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나 눈앞에서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 다짐하고 있었어요. 뭐야 그럼? 3개월 전부터 나를 찾아다녔고 내가 맞고 사는 여자인 것도 알았다는 거니? 아, 이거 참 창피하다. 꼬맹이 수아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누나, 누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어쨌든 바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이혼 변호사 선임해 줄게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 송치할 겁니다. 누나가 감금, 폭행, 도박, 금품 갈취 당한 것 등등 다 털어서 저 자식 감옥에 넣어줄게요. 그게 정말이야? 내 남편과 이혼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감옥까지 보낼 수 있어? 경찰들은 부부끼리 화해하라고 부추기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경찰들... 하여간 이놈의 경찰들이 문제예요. 아직 세상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런 놈들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사건 잡았으니까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나한테 받았던 거 100배, 1000배로 돌려줄게요. 고마워 수호야. 꼬맹이가 다 커서 이 누나를 구해줬네. 진심으로 고맙다. 그렇게 청년이 된 수호가 제 남편과 저를 이혼시켜줄 변호사를 선임해줬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에 위자료를 청구해서 법정에 세웠죠. 그이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혼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를 때린 것과 도망가면 억지로 잡아와서 감금한 범죄, 도박과 금품 갈취까지 모두 인정이 돼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부부 일로 이렇게 배우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답니다. 이 모든 게 수호가 도와준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한 남편을 다시는 보지 않고 살아도 됐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는데 수호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저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누나, 지금 하는 일도 뜻깊고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거기서 일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능력 키워보는 게 어떻겠어요? 수호야, 너희 아버지 회사는 나 같은 국졸이 어떻게 들어가니? 배운 거 없는 무식한 내가 일할 곳이 있기나 하겠어? 누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나는 혼자서 살아와서 끈기와 인내가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게다가 남을 도울 줄 아는 착한 마음까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딱이라니까요. 벌써 아버지한테 누나 이야기 해놨어요. 엄마랑 형도 누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요. 뭐? 내 얘기를 다 했다고? 수호, 너 누나를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난 그저 천의 고아에 공장에서 개미처럼 일만 하며 살아온 가난한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무식해서 남편한테 얻어맞고 산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제 치부와 단점을 강요하며 수호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제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버리고 끝까지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와서 설득을 계속하는데 나중에는 공장 사장님에게도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구 공장을 그만두고 수호를 따라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복장도 단정히 해야 해서 처음으로 정장이라는 걸 사게 됐답니다. 제가 들어간 팀은 격리와 인사를 동시에 하는 부서였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히 배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배우고 실행하다 보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호의 양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며 30년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제 나이 65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 사연의 글을 적는 이 순간에는 저희 집에 남편과 다 큰 아들, 딸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제 남편은 수호의 의붓형이에요.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사정을 알고 친절을 베풀어줬는데 친해지다 보니 서로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딸아이는 제가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지금 내 식구가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편 수호는 제 시동생이자 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답니다. 제 인생이 많이 기구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 남편과 살았던 짧은 시간이 가장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채소를 사주며 도움을 드렸던 할머니의 손주가 큰 보답을 해줘서 지금은 호강하며 편히 지내고 있네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30-40년 전 일을 적다 보니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나는 대로 아주 솔직하게 썼으니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